원장님,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자연치유로 어떻게 회복될 수는 없을까요? 자연치유, 병원 치료를 대신하는 거, 이게 가장 많이 오해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자연치유, 특별한 요법이나 비법.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치유, 일부 사람만 가능한 방법. 자연치유가 시작되는 순간은 늘 비슷합니다. 자연치유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연치유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아주 서로 다른 장면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누군가는 민간요법을 막 떠올리고, 누군가는 기적을, 이런 기적 같은 치료를 기대하게 되고, 누군가는 비과학적인 이야기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정말 제가 많이 받는데요. 원장님, 도대체 자연치유가 뭔가요? 오늘은 이 단어를 막연하게 좋다 나쁘다로 보지 않고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연치유에 대해서 가장 흔한 오해가 이 세 가지입니다. 자연치유, 병원 치료를 대신하는 거, 이게 가장 많이 오해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자연치유, 특별한 요법이나 비법.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치유, 일부 사람만 가능한 방법,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이 세 가지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자연치유는 무언가를 대신해주는 치료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이 관점을 놓치면은 자연치유는 늘 오해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60대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특별한 요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약도 신기한 치료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만 바꿨습니다. 더 이상 몸이 무리하지 않기로 했고, 몸이 피곤하면 멈추기로 했고, 버텨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몇 달 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뭘 한 건 아닌데 몸이 쉬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바로 자연치유의 가장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몸은 새로운 걸 막 더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것을 덜어낼 때 회복을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에는 원래 회복 시스템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 해독 시스템, 재생 시스템, 항상성 유지 시스템. 문제는 이 시스템이 망가진 게 아니라 계속 꺼진 상태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자연치유란 이 시스템을 억지로 막 이렇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작동할 수 있게 방해 요소를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몸은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회복을 시작합니다. 또 자연치유는요, 몸만 보지 않습니다. 삶 전체를 같이 봅니다.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자는지, 어떤 리듬으로 하루를 사는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자신의 몸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이 모든 것이 몸에는 하나의 환경으로 전달됩니다. 자연치료는 이 환경을 몸이 회복하기 쉬운 방향으로 조금씩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막 끝나지 않고 막 기적처럼 튀어나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느낀 자연치유가 시작되는 순간은 늘 비슷합니다. 그 순간은 무언가를 더 할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덜 괴롭히기 시작할 때입니다. 더 버텨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몸의 신호를 존중하기 시작하고 나를 살리는 삶으로 방향을 틀 때, 이때 몸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치유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연치유는 병원에서 의사가 고쳐주는 치료가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연치유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삶을 몸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내가 바꾸는 일, 그게 자연치유의 말기 시작입니다. 암 환자, 자연치유로 나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나옵니다. 목소리가 작고 말끝이 흐려집니다. 원장님,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자연치유로 어떻게 회복될 수는 없을까요? 이 질문 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늘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막연한 어떤 위로나 무책임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답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모든 말기암 환자가 자연치유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제가 희망을 꺾기 위한 말이 아니라 거짓 희망으로 사람을 더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한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 역시 전부는 아닙니다. 병원에서 말하는 손 쓸 수 없다는 말이 아무 가능성도 없다는 뜻은 아닌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손 쓸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현재 의학적 도구로는 암을 더 줄이거나
제거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말 속에는 보통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수술이 어렵고 또 항암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방사선도 효과가 제한적인 상태. 하지만 중요한 점은 병원이 다루는 것은 암의 크기와 어떤 진행이지 그 사람의 전체 삶과 몸의 회복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60대 남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는 추가 치료가 어렵다는 설명을 들으셨고 완치보다는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이렇게 보내자는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분은 기적을 기대하며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몸이 조금이라도 좀 덜 무너지게 저는 나머지 여생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의 의군이 한 변화는 아주 소박했습니다. 억지로 막 먹으려고 하지 않았고 무리한 치료를 막 붙잡지 않았고 하루의 리듬을 단순하게 좀 정리했고 숨이 편안한 순간들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몇 달 뒤 몸의 수치가 급적으로 바뀌진 않았지만은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몸이 저를 다시 받아들이는 느낌이에요. 이제 회복이 무엇인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연치유가 보여주는 회복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요, 말기라는 상태는 모든 기능이 멈췄다는 뜻은 아닙니다. 면역은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고 회복 시스템도 좀 남아있고 염증과 대사 상태는 여전히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수면과 호흡이 안정되고 몸이 오염 신호를 덜 받을수록 몸은 조용한 회복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말하는 조건부 회복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말기암에서 이 자연치유의 역할은 완치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더 빨리 무너지는 방향에서 덜 무너지는 좀 방향으로, 고통만 남는 시간에서 의미와 존엄이 남는 시간으로. 결국 자연치유는 삶의 끝을 바꾸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훨씬 안전합니다. 말기암도 자연치유로 회복이 가능할까요? 대신 지금 이 몸이 조금이라도 덜 무너지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 기적을 묻는 질문보다 지금의 삶을 살리는 질문이 훨씬 안전하고 훨씬 정직합니다. 식단만 바꿔도 암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네, 암 진단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원장님, 식사만 바꾸면 그럼 암이 좋아질 수 있나요? 이 질문 속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수술도 항암도 힘들고 그 와중에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희망만 주는 말도 냉정하게 자르는 말도 하지 않고 현실 그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식사만 바꾼다고 암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도 사실입니다. 식사가 바뀌지 않으면 암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즉 식사는 기적의 치료도 아니고 의미 없는 보조도 아닙니다. 치료가 작동할 수 있는 몸의 바닥을 만드는 요소입니다. 많은 암 환자분들이 식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뭘 먹으면 암이 막 사라지나요? 이 음식이 항암 음식인가요? 이것만 먹으면 좋아진다고 막 하던데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암은 특정 음식 하나로 죽거나 살아나지 않습니다. 암은 세포 주변의 환경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바로 매일 반복되는 식사입니다. 5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같은 항암 치료를 받았고 같은 약을 썼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치료를 중단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먼저 제안한 것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식사의 방향이었습니다. 좋다고 하는 걸 막 늘리기보다 몸이 소모되는 가짜 음식을 좀 줄이고 위장에 부담되는 조합을 좀 빼고 속이 편한 음식 위주로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혈당을 막 흔드는 식습관을 좀 정리해드렸습니다. 몇 주 뒤에 이분이 항암약은 같았는데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원장님, 약이 바뀐 건 아닌데 몸이 덜 부서지는 느낌이에요. 이게 식사의 진짜 역할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암세포는 아무 환경에서나 자라지 않습니다. 왕성 염증 환경, 혈당 막 롤러코스터 환경, 인슐린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다한 환경, 소화와 해독 기능이 저하된 환경에서 자랍니다. 이런 환경에서 암은 더 유리해지겠죠. 즉 식사를 바꾼다는 것은 암이 살기 쉬운 환경을
조금씩 바꿔가는 일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자연치유에서 음식의 핵심 역할은 영양소가 아닙니다. 바로 신호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위장이 편안한지, 먹고 나서 숨이 좀 덜 차는지, 몸이 좀 덜 붓는지, 피로가 좀 덜 쌓이는지, 이게 식사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식사는 몸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지금은 괜찮아. 조금 쉬어도 돼. 이 신호가 반복되면 몸은 생존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서서히 이동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느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식사를 바꾼 분들은 먹는 것을 바꾼 것도 있지만 자기 몸을 대하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덜 급하게 먹고, 덜 몰아붙이고, 덜 불안해하면서 바로 그 태도가 몸의 긴장을 풀고 칠과 작동할 공간을 만듭니다. 결국 식사만 바꾼다고 암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바꾸지 않고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길 기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좋은 식사는 암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몸이 다시 살아나도록 허락해 주는